임인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인. 자, 임은 양의 수고, 목도, 이 인은 양의 목이죠.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양이 같아서 식신이죠. 이것을 식신이란다. 식신이니까 우리가 이제 식신은 우리가 재주를 펼쳐내는 거, 노력하는 거, 애교를 떠는 거, 그렇다 그랬죠. 또 이 식신은 무엇을 극을하죠? 식신은 뭘 극하죠? 식극관이죠. 관을 극을하죠. 그래서 여명의 입장이라면 이게 식신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 들어와 있다. 이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식신은 뭘 말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면 자식을 얻으면 식극관. 관이 뭐냐면 터죠. 터. 그래서 목극토로 극을 하죠. 그래서 식신이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자리에 여자 일주에 있어서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들어오면 자식을 낳고 그러면 이제는 남편을 극을 한다.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 듣는 게 득자, 자식을 낳고 나서 남편과 헤어진다. 뭐 이런 득자부별,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 속에는 무, 병, 갑이 있죠. 무토는 편관입니다. 편관, 병화는 편제가 되죠. 갑목은 식신이 되죠. 그래서 식재관 구조다.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통해서 명예도 얻는 구조. 그래서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민일주는 식재관 구조다. 이렇게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임수는 이제 가을에 출호라고 하고 이는 이 봄에 광곡, 넓은 들판이라고 할 수 있죠. 넓은 들판. 그래서 넓은 들판에 서리가 내려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쓸쓸함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민일주는 수생목으로 식신이고 지장간에 우병갑이 있다. 그래서 식신이다 보니까 학자, 무당, 참모, 뛰어난 영감, 직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식신이기 때문에 뛰어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임수가 물가죠. 물가의 누구예요? 인이 호랑이죠. 그래서 물가의 호랑이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 호랑이가 이게 이제 수호 물가에 있는 호랑이니까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그 연기가 있다. 이런 의미가 뒤에서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직감이 발달되어 있고 꿈이 잘 맞는 사주다. 이렇게 일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임은 회임우임에서 임수에서 드디어 해임, 아이를 배워서 기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임신하여 기른다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있으기 때문에 임수는 가을에 있으기 때문에 봄 이슬과 달리 뭐가 있다? 숙살직권이 있다. 숙살직권이 뭐죠? 뭔가 기운을 확장되던 기운을 응축시켜서 그것을 머금게 해서 결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숙살직권을 행사해서 뭘 만들어냈다?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실을 만든 거 뭐죠? 가을이죠. 그래서 신유술, 뭐 해자축, 뭐 전부 이 가을 겨울의 의미가 있다. 자, 눈, 비, 큰 비, 머금고 있는 먹구름이다. 요거는 임수로 보고 강물이나 호수, 뭐 바다, 댐, 요거는 임수로 보고 저는 이거를 임수로 눈이나 비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이것을 개수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임수는 강물이나 호수, 큰 바다나 댐을 의미하고 개수는 공중에 퍼져 있는 그러한 물기들, 그게 뭐가 있겠어? 서리가 있거나 안개가 있거나 먹구름이 되거나 눈 이런 게 전부 뭐다? 개수가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병화는 하늘의 태양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안개, 이슬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안개나 이슬이 끼어 있으면 햇빛이 차단되죠. 그래서 병화와 개수는 정관이지만 좋아하지 않고 병화는 오히려 임수를 좋아한다. 임수는 파란 호수 또는 큰 바다 위에 햇빛이 쫙 내리치면서 물결이 굉장히 그 금빛 물결로 이렇게 치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임수를 좋아한다. 개수는 그런
어떤 안개나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수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총명하다 또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자, 임목은 만리 시생 있느냐라. 자, 여기 인자가 지렁이 인자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이제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삼음삼양이에요. 삼음삼양. 그래서 이게 인을 보면 세 개의 양과 세 개의 양과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삼음삼양으로 괴는 지천계다. 이거는 뚫렸으니까 음이죠. 음은 뭐예요? 땅지자고 하늘은 연결됐으니까 천이죠. 그래서 지천 택계를 의미한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무리 생장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때다. 임목은 강목이죠. 강한 나무죠. 그래서 임목은 부러지을전정 휘진 않죠. 그 다음에 임목은 말라있는 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목은 말라있는 목이고 을목은 뭐죠? 쓴목이라고 했어요. 쓴목. 자, 쓴목은 뭐냐면 이 가지하고 나무 이파리까지 파릇파릇 올라온 거 뭐예요? 물기가 땅에서부터 쫙 빨아 올라서 그 물기가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겨울 같은 데는 낙엽 같은 거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죠. 그럼 뭐다? 물을 전부 밑으로 내려보내서 물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조목이 된다. 말라있는 그러한 조목이 된다. 이렇게 했죠? 자, 눈목은 어린 새싹눈이에요. 그래서 어린 눈. 그래서 이제 막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나무의 기운이 시동되는 기운. 사목은 죽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임목과 이것은 전부 간목에 해당되는 기운이고 을목은 반대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을목은 굉장히 여리여리하죠. 가지 굉장히 휘어요. 낭창낭창. 그래서 이 잡초처럼 바람이 불면 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생명력이 즐기다고 했죠. 조목은 간목이라면 을목은 쓴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목, 요거는 생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목은 불이 잘 탄다, 목생화가 잘 되죠. 목생화가 잘 돼요. 말라있는 장작이니까. 근데 을목은 나무 줄기에 전부 물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태우면은 연기만 엄청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무 가지 끊어서 한번 불 태워보세요. 연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무 안에 뭐다 물기가 많아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은 광곡이다. 광곡은 뭐냐면 넓을 광자의 계곡 곡자죠. 그래서 넓은 계곡을 말한다. 인내 간방이고 간산을 의미한다. 이 정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광곡이고 이는 간방으로 곧 산이니 무토가 장생하여 광곡의 뜻이 드러난다. 자연 인궁의 범이 있으니 이 인생이 무진시에 나면 호소 이 곡풍생 호랑이가 그 계곡에서 울부짖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만동을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는 동물은 호랑이고 산신에 가면은 산신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신각 가면 할아버지가 있고 동자승이 있고 호랑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는 산신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의미는 아니죠. 원래 우리 토속적인 그 신앙이 불교에 녹여나 있는 곳, 그것이 사찰에 가면 산신각 형태로 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나무, 고목, 사목을 상징한다. 이는 원래 펼칠련으로 지혜를 펼치는 것으로 교육과 인연이 깊고 법과도 인연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는 간목과 같죠. 실은 지지에. 자, 그러면 간목은 뭐였어요? 교육, 건축. 자, 간목이라는 것은 동량지대잖아요. 큰 건축물을 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목의 기운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얼음이 녹는 물이다. 임이 뭐예요? 차가운 해자축, 그 겨울에 차가운 물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 이게 물기를 빨아들이겠죠. 잇목이. 그래서 얼음이 녹은 물이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고 예민한 직감력을 갖추고 있고 몽상가의 형이다. 시리에 민감하다. 이민일주는 매력적이다. 왜 매력적이죠? 이게 뭐예요? 식신이잖아. 식신. 식신은 뭐라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식신은 손재주이기도 하고 자기 재능을 펼치기도 하고 또 남녀의 관계에서 뭐다? 애교라고 그랬죠. 애교. 그래서 식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외교를 잘 피우지 않죠. 그래서 이 식신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뭔가 또 식신은 뭐예요? 멋이잖아요. 멋. 그러니까 멋을 잘 부리니까 굉장히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묵직하고 지혜로우면서도 과감한 면이 있다. 따뜻한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서 언변이 훌륭한 사람 많다. 이건 뭐예요? 전부 식신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식상 뭐에서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서 자기를 표출하는 거.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 손재주가 뛰어나는 거,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거, 대외 활동을 잘하는 거, 전부 뭐예요? 식상이 왕한 거죠. 대체적으로 활동하다. 자, 식상은 활동적이죠. 많아서 외국을 드나들거나 산천을 주유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거죠.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성향이 지나쳐서 한 곳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조심해라. 재능이 많다 보니 한 가지 직업에 안주하지 못하고 늦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식신은 뭐를 극한다? 식극관. 자, 식신이나 상관은 극을 한다. 뭐를 극을 한다? 관을 극을 해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관을 차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직장 때려치고 나옵니다.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 다녀요.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나와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이 관을 치기 때문에 조용하게 관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 근데 통제하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 관을 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직주이동이라고 해요.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 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직주이동이 심하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 이동이 심하다. 그래서 일지에 식상을 놓으면은 관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직주 이동이 심하고 또 여명 입장에서는 관을 치기 때문에 남편과 나이 들어서 따로 살거나 이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재능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직업에 완주하지 못하고 늦게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파라 이 얘기죠. 예술적인 창조력과 연구심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대기만성형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식신상관에서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임수는 만물을 잉태시키는 거죠. 씨앗에 저장한다. 우리가 아까 뭐 회의무임이라고 그랬죠. 임수는 보다 임신한다. 그래서 뭐 잉태를 의미하죠. 이는 뭐냐면 만물이 생출해요. 이제 막 나오는 거 봄이니까 봄이 되면서 새싹도 나오고 뭔가 생출하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세술이 뛰어나고 부귀할 수 있는 명운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의 물로서 만물을 길러내는 기운을 의미하므로 평생 의식주에 구애됨이 없다. 자, 식상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구애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처세술이 뛰어나고 부귀할 수 있다. 유년 시절에 한때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재운이 좋다. 자,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식생재로 흐르는 거죠. 자, 나아가 식상이나 상관으로 기운을 생하고 이 식신상관은 뭐를 생해요? 재성을 생하죠. 재성은 뭘 생하죠? 관을 생하죠. 그래서 이 다 생구조야. 생. 그래서 식상이 발달됐으면 재성을 만들어내기 쉽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운세는 좋은 편에 산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죠. 자, 이민의 물상은 호숫가에 외로이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다. 자, 이미 뭐예요? 수고. 이는 뭐죠? 나무죠. 감목처럼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호숫가에 서 있는 나무. 또는 호숫가에 있는 호랑이. 호랑이가 호수 물가에서 먹이를 찾아 거니는 모양의 상이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물가의 호랑이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호영기. 그래서 물가에 있는 호랑이가 영화로운 기가 있다. 그래서 꿈이 잘 맞는다. 뭐 신사, 정의, 신의 일주들이 꿈이 잘 맞는다고 해요. 자, 신은 주로 뭐다?
안테나라고 했죠. 안테나. 그 정화는 뭐예요? 촛불이라고 했죠.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연상될 수 있다. 임목의 나무는 물을 먹고 살고 이노의 호랑이는 산짐승을 잡아먹고 사는데 개를 좋아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개 하니까 최근에 유튜브 보시면 백두산 호랑이가 개 사냥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민일주는 그 의도가 다 드러나는 모습에서 속임수가 없고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다. 그래서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민일주는 밤의 호랑이니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성향이다. 쉽게 굽히지 않는 강직한 면도 있으나 폭넓은 마음과 해박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심성도 곱고 포용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유머 감각 탁월하다. 일지가 뭐예요? 식상으로 놓인 경우는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중을 휘잡을 수 있다.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뭐다? 어디 모임에 가도 항상 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분위기 메이커다. 아까 포카페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어떤 분위기를 리드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밀주는 호숫가에 평안하게 자라는 나무고 시원하게 흐르는 강옆의 나무다. 그래서 이밀주는 여유롭고 시원시원하다. 물 옆의 나무라서 풍요롭고 낙천적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친화력도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 말도 잘하고 글이나 표현력도 뛰어나다. 기본적으로 총명하고 의식주가 풍요롭다. 임수는 가을에 이슬, 추로라고 했죠. 임목은 광곡을 의미함으로 넓은 들판에 가을 이슬이 내려앉아 있는 형상이므로 뭐예요? 쓸쓸하고 허망함을 나타낸다. 가을에 끝자락에 서리가 내려있는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 동물로는 임수는 동물로 보면 뭐다? 제비죠, 제비. 제비는 뭐야? 모풀이죠. 임목은 뭐야? 호랑이죠. 자, 물가의 호랑이로 숲속에 사는 호랑이가 물가에 있으면 약간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면도 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호랑이가 악어하고 물가에서 악어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보시면 호랑이는 이 숲속에서 동물 사냥할 때가 제일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임목은 역마가 있으니 운동성이 강하다. 자, 역마는 뭐죠? 우리가 임, 신, 사, 해요. 인신사해가 있으면 뭐죠? 이거는 사생지죠. 생지가 뭐다? 생지라는 건 뭐예요? 생겨나는 거죠. 생기는 하면 뭐예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다? 역마다 한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밑에 임목이 있으니까 역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이는 뭐죠? 중국이나 유럽. 신금은 북미, 캐나다나 미국. 사는 뉴질랜드나 호주. 해수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죠. 여기서는 임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 좋겠죠. 임목은 물상으로 보면 배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다. 자, 우리가 아까 역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임목은 뭐죠? 자동차예요. 신금은 뭐죠? 철이죠. 철은 뭐예요? 기차죠. 사는 뭐죠? 사화는 화죠. 뭐예요? 비행기죠. 엄청 폭발 그 힘으로 가죠. 해는 뭐예요? 당연히 물이니까 뭐예요? 선박이죠. 어쨌든 이 인신사회가 역마다 보니까 역마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역마에 해당하는 교통기관이 어떤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민일주는 직감력이 아주 뛰어나고 예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 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식갑자 중에서 음식 솜씨가 제일 좋고 꿈이 적종하는 신기가 있다. 아까 꿈이 적종하는 신기는 뭐다? 수어 연기라고 그랬죠. 꿈이 적종하는 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호랑이처럼 그런 영원 연기를 그 영스러움을 갖고 있다. 신령스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음식 솜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냐면 식상이 발달되었을 때 우리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민일주가 특히나 음식 솜씨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민일주 인내력이 있고 관인대직한 성격으로 의협심이 강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마음이 넓어서 생불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주다.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중요시한다. 이민일주 성격은 힘차게 터져나오는 인목의 기상답게 강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태연히 처신한다. 호랑이의 기상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나무처럼. 이상이 높고 영웅적인 성품이 있는데다가 처세가 능하고 군자의 위풍도 있다. 이상이 높고 영웅적 성품이 있고 처세가 능하고 군자의 위풍도 서려 있다. 다만 빠른 투내전이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포용하는 진실이 결핍되어 있다. 매사에 능동적이며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처세에 능하다. 그러나 고집이 대단히 센 반면에 우유부단한 면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조급증이 일어나면 실패한다. 자, 이민일주는 봄, 여름에 태어나면 좋겠죠? 활동성이 강해지겠죠?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공부가 깊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큰 그릇이다. 수가 커지는 거죠. 임수일간은 기획가들이 많다. 수 때문에 그래요. 수가 뭐죠? 지혜죠, 지혜. 머리, 총명. 그래서 기획가들이 많고 기획가란 말 반면에는 행동가다운 면은 좀 부족하다. 행동가다운 면은 뭐겠어요? 주로 활주겠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실행이 되죠.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특히 상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죠. 생각을 많이 하는 수기운의 특성상 내적으로는 사고는 많이 하지만 밖으로는 표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기운이 있다. 이것은 수의 기운에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호수와 같이 큰 물의 특성상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도 있고 상하관계에 있어서 좀 명확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된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에 있어서 꽤 좋은 경쟁력이 된다. 원래는 조직생활에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면 출세하기 힘듭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임수의 특징을 보면 임수가 자와 임목의 설기가 심하고 병궁이 되어서 당연히 정화가 되나 인중에는 병화가 있고 화의 장생지이니 정화가 변하여 정제가 되는데 이름하여 아우생하여 희생이요 갱생이다. 지혜가 있고 원만하며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천재의 박사학위를 받으며 항상 타인보다 앞선다. 선견지명으로 만인에 군림하며 인기 또한 좋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임수가 임목에 있으면, 자, 이거 뭐죠? 식신이에요. 식신은 뭐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보면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설기가 되죠. 내 기운이. 그쵸? 내 기운이 설기가 돼요. 설기가. 그래서 설기가 심하게 되고 임목이 물을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설기를 당하고 그 다음 식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민병이에요. 이 구조는 병에 앉아있어요. 병궁이 됩니다. 그래서 병궁에 앉아있어요. 병궁이 되어서 당연히 뭐다? 그냥 정화라는 건 뭐예요? 딸을 정자에 아이 야자예요. 이럴 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냥 자식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생목으로 임목이 워낙 기운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나 혼자 독립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임수가 그냥 자식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인중에 뭐가 있냐면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화 속에 뭐가 있냐면 또 이게 재성이죠. 화가 재성이란 말이죠. 임수 입장에서는 수국하니까. 그런데 이 임목이 어떻게 돼요? 목생화로 화를 또 생해줘 버리죠. 그래서 임수가 자기 기운을 빼가지고 설계시켜서 임목을 생해주고 그럼 정화로 가는데 이 정화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또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 병화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임목이 병화를 또 생해주니까 뭐예요? 이게 또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자식이 임목이고 임목 입장에서는 자식이 또 생해주는 거니까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손자가 되는 거죠. 임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우생아. 그래서 아이가 또 아이를 생해준다.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원만하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천재의 박사학위를 받으며 항상 타인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진력과 진취성을 다 갖추었으니 좋은 일주다. 예리한 직관력과 판단력도 좋은 무기가 된다. 대인관계, 사교성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라서 어리석다. 인심이 호하다 등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스스로 싫으면 바로 중단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끈기가 없다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다. 자신의 정확한 적성 분야를 찾기만 하면 그 뒤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재주가 너무 많죠. 식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장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최대 특성은 누구와도 금방 친해진다. 식상이잖아요. 식신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누구한테나 가서 친근하게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 것이 최고의 친화력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티 없이 금방 친해지거나 친밀해지는 친화력이 있다. 그래서 이민일주 주변에는 다방면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인맥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성격은 되게 급하고 불같은 기질이 있고 적극적이면서도 시원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며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면서 멋과 맛을 알고 풍류를 좋아해서 이성이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전부다. 전부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멋과 맛을 알고 풍류를 좋아해서 이성이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뭐예요? 이거? 전부 식상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민의 지지인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의 무병감이라고 하는 일지의 평관, 편재, 식신이 가운이 자리하고 12운성으로 병에 해당한다. 자, 요거를 전부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일주죠? 이민일주. 자, 임수는 비견이 뭐죠? 지지의 해수죠. 자, 여기 있죠? 해수. 이게 뭐예요? 이게 녹이 돼요. 그래서 비기원이보다 녹이다. 그래서 순서는 노광세, 병사모, 절대양, 생육대로 나간다. 12운성 토태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자, 임수가 양이니까 시계방향 이쪽이죠.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죠. 노광세, 비형이 되죠. 노광세, 병사모, 절대양, 생육대 이렇게 세 개씩 쪼개서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비형궁이다. 자, 비형은 말 그대로 아프다는 의미도 있고, 또 12신설을 말하면 비형은 뭐냐면 이거는 역마가 돼요. 역마. 역마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엄청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비형궁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역마에 놓여 있다. 역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돌아다닌다. 그러면 자, 이제 지장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좌라고 그래요. 좌, 병, 궁이라고 하고, 자, 지장간에 보면은 인, 무, 병, 갑이 되겠죠. 병은 관이 되고, 병은 재성이 되고, 간목은 식신이 되겠죠. 식상이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무토는 화토동법에서 이 병화와 기토가 무토는 병화와 같고 기토는 정화와 같죠. 그러면 무토는 사가 녹이 돼요. 시계방에 하니까 이치로 돼야겠죠. 그러면 노광세죠.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근데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생육되죠. 그러면 생이 되죠. 생자 병궁이 되겠죠. 여기가 오니까 자, 병은 제자리죠. 병은 제자리 사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녹이 되죠. 녹자 병궁이 돼요. 간목은 아니죠. 이게 인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인까지. 자, 인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녹이 되죠. 그러면 이는 뭐죠? 노광세 생육되죠. 역시 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토동법 같죠? 생자 병궁이 되고요. 그다음 간목은 제자리죠. 그래서 비견이니까 뭐다 이거는 녹이 되죠. 그래서 녹좌 병궁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다. 재성 뭐죠? 처복이죠. 생자 병궁. 그러면 생일로 나 있으니까 장생일로 놓여 있으니까 처복이 있겠죠. 그렇죠? 처복이 있는데 병궁이 있으니까 병궁보다 역마. 그러니까 부인이 엄청 돌아다니고 돈을 쓰러 다니겠죠. 사치도 있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남편은 뭐냐? 관이죠. 똑같죠. 생좌 빈궁이기 때문에 역시 이민일주 여자에게 남편은
남편 복이 있다. 생이니까 장생이니까. 그러나 병궁 돌아다닌다. 돈을 막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식신은 뭐냐면 자식이죠.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니까 녹이죠. 녹이죠? 그러면 자식이 굉장히 잘 나가겠구나. 그런데 비영궁이 뭐죠? 비영궁이니까 뭐다? 역마죠.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보내야 돼요. 역마. 멀리 떨어져서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년이양 원처학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처갓집이니까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처한테 목생활 하죠. 그러니까 처 장모님과 처가 힘을 합쳐서 엄청 임수를 괴롭히겠죠. 간섭이 심하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종법이라는 걸 끌어와야 돼요. 인종법. 인종법은 없는 거. 그래서 자, 목 있었죠, 이게? 자, 화 있죠? 토 있죠? 금이 없죠. 금, 수. 수가, 여기 임수가 있긴 있죠? 자, 끌어오면, 자, 이거는 종병궁이에요. 종을 써요. 종병궁을 쓴다. 자,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수에는 임수하고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죠. 자, 경금은 신금이 얘가 녹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냥 경신절. 절이겠죠? 도끼가 나무를 찌르니까. 볼까요? 노광새, 병사묘, 절이죠. 그래서 절궁, 병궁이에요. 그러면 신금은 뭐냐면 절태가 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태궁이겠죠. 자, 태가 되겠죠.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거꾸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 음이니까 노광새, 병사묘, 절태, 태가 되죠. 태궁이 있어요. 태종, 별궁으로 속하죠. 자, 임수는 해죠. 근데 아까 임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병. 그러면 당연히 병종, 병궁이 되겠죠. 병은 욕과 같이 다녀요. 그러면은 개수는 여기겠죠. 자, 개수 보면은 여기 있겠죠. 개수는 이게겠죠. 시계 방향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개수는 임수, 그쵸? 개수는 자수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개수가 거꾸로 가니까 노, 왕, 세. 세네요. 병력, 병과 여기 같이 다니는 거 아닌데 잠깐만 해볼까? 아, 참, 이 방향이 아니죠? 이게 시계 방향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 역이 되겠죠. 그래서 역종, 병궁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화지에 이것을 넣고 열장에다가 다 만들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일주론 해석하니까. 자, 보시면 자, 궁. 비영궁이라고 그랬죠? 비영에 속해 있죠. 비영궁. 그 다음에 생. 무토는 생. 그 다음에 병화는 생. 그 다음에 이 녹으로 되어 있죠. 녹. 그 다음에 자, 없는 게 경금하고 신금이죠. 경금, 신금이 여기 있죠. 절, 태로 들어와 있죠. 절, 태. 그 다음에 개수는 병, 역으로 들어와 있죠. 병, 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석할 때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신사를 보면, 더화살을 봐요. 더화살, 망신살, 역마살, 그 다음에 고신살, 화숙살. 고신살은 뭐죠? 남자의 호랍이죠. 이거는 과숙은 여자의 과부상. 그 다음에 공망을 보겠습니다. 공망. 자, 이렇게 보면 공망 못 보면 이게 뭐죠? 이민이죠. 그 다음 뭐죠? 묘죠. 그 다음에 개 다음에 두 개가 나오겠죠. 진사죠. 진사예요. 자, 그러면 이민일주 입장에서는 뭐죠? 지인이기 때문에 뭐죠? 관이 공망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남편이 공망살이기 때문에 여자가 홀로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또는 남자 입장에서는 직장이 공망이기 때문에 직장과는 크게 인연이 그다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죠.
자,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은 뭐냐면 삼합각고예요. 삼합. 삼합. 자, 삼합인데 인이 들어가 있는 삼합이 뭐죠? 인호술이죠. 자, 인호술인데 그대로 하면 동, 지, 장, 화. 뒷살, 장성살, 화개살은 인목 오와 술토예요. 그 다음에 도화살은 연살이죠. 그래서 후년 반겁. 디우자를 써요. 디우, 후년 반겁. 그럼 첫 번째 글자 인 다음에 글자가 연살이라는 거죠. 그럼 뭐죠? 묘죠. 묘는 뭐죠? 임수 입장에서는 식상도화예요. 식상도화. 식상도화는 뭐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일탈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친구와 일탈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망신사는 후년 했고, 후년 반겁 전 앞전자 써서 전천망육이에요. 망신사는 뭐다? 앞글자 가운데 글자의 앞글자니까 뭐예요? 오 앞에 앞글자는 사가 되겠죠. 사가 망신살이 되겠죠. 역마살은 충, 역, 제월.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 뭐예요? 인신충이죠. 자, 고신살은 삼합각고예요. 자, 인자가 들어가는 게 뭐죠? 인묘진이죠. 자, 해자축, 인묘진사. 그렇죠? 우축이 뭐다? 고신. 그래서 고신살은 사화가 되고 과숙살은 뭐다? 축이 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유식값들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질 거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도화가 묘하죠. 도화가 묘, 망신살이 사, 역마살이 신, 그 다음에 고신살이 사, 과숙살이 축, 공망이 진사. 그렇죠? 진사. 이렇게 해서 다 풀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좌란 말 썼죠? 여기는 종이란 썼죠. 그렇지만 요건 따질 필요 없이 요 앞글자, 요거 갖고 따지면 돼요. 병궁, 녹, 생. 요 말을 가지고 따지면 되고, 앞에 육친관계는 그대로 따지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일주 인목 속에는 나무인 간목과 따뜻한 화인 병화 그리고 넓은 평원이 무토 기운이 있다. 그래서 나무는 불을 생하고 불은 흙을 생하는 식재관이 잘 구성되어서 먹을 복을 타고난 일주다. 그리고 재물운도 순탄하다. 주류무채로 순탄하게 사주가 흘러가는 좋은 사주다. 주류라는 것은 두루주자, 흐를주자, 없을무자, 채할채자죠. 그러니까 정체됨이 없이 두루두루 흘러간다. 그래서 잘 흘러간다. 식재관이죠. 식재관. 이 부분은 자, 수생,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잖아요.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잘 흘러가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주류무채라고 한다. 12일지식신이고 12운성으로 병지죠. 이게 지금 병이죠. 병이고 역마다. 문창기인, 천주기인, 유연성, 융통성, 포용력 있고 병지라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평생 의식이 풍부하고 복록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 자,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연구와 국리성분. 이게 뭐예요? 연구와 국리신분. 이게 뭐죠? 식상이죠. 특히 식신. 연구는 식신이죠. 상관은 특별하게 튀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와 성분은 식신을 말한다. 그리고 긍정적 분야에서 제대로 불붙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강화된 식상에다가 재성을 겸비했으니 실리 추구와 결실까지도 바람을 한다. 자, 재성은 뭐냐면 어떤 것에 결실을 모아요. 결실. 결실을 의미해요. 결과물.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 결과물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민일주는 대체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랑이다가 큰 물가의 호랑이니까 시원시원하겠죠. 대범하고 솔직하다. 그런데 묘월이나 인월에 태어나면 상관이 왕해지게 되어서
오만 불순하고 오만 방자해주고 안하무인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거는 한번 해보죠. 자, 이민일주예요. 자, 수생목으로 식신이죠. 그런데 여기에 묘나 인이 있어요. 1월달, 2월달 했잖아요. 그럼 뭐죠? 목이 많죠. 그럼 목이 많으면 뭐죠? 식신이고, 나무가 많으면 식신이 많으면 뭘로, 무슨 기운이 돼요? 상관 기질로 가요. 그러면 상관은 뭐죠? 이 상관은 상관 경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을 보게 되면 관을 친다고 했죠. 그러면 관이라는 건 뭐예요? 질서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 나를 기울하는 거. 그러면 내 기울하는 것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하무인, 오만불선, 오만방장. 그쵸? 그러니까 이 관에 기울을 받으려고 한다, 안 받는다? 안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식상, 상관이 발달되면 이 상관 경관에 대해서 기울을 깨버리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개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상관 기운이 강해지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민은 이미 식신인데 왕해지면 상관으로 가죠.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식신이 많아지면 상관 기질로 가고 그렇죠? 편관이 극을 받으면 어떻게 식신 제사를 하게 되면 관의 그 기능으로 간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진상관으로 바뀌는데 진상관이 상관이 퇴각하게 되면 안하무인의 고집이 세고 잔머리에 능하다. 또 조금 배워서 대학자처럼 써먹는다. 즉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경우가 많다. 식상이 발달된 사람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참고로 제가 얘기했을 때 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나를 생겨준 게 뭐죠?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공부예요. 내 머리에 지식을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식상은 내 재주를 뽐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배워서 내가 이것을 아는 척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야 뭘 잘한다? 설명을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근데 이게 없어요. 인성만 잘 돼 있어요. 그럼 뭐다? 시험 공부 잘한다 못한다? 시험 잘 본다 못 본다? 반드시 잘 본다고 할 수가 없다. 노력만큼. 왜냐면 이거는 지금 배에다 잔뜩 먹고만 있는 점이에요. 내 배에다가 계속 채우기만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식상이 돼 있어야 기가 막히게 찍기도 잘하고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적을 잘하려면 식상, 인성만 있어. 인성은 공부를 잘하는 거고 공부에 대한 생각이 강한 거고 식상은 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자, 먼저 인성을 볼게요. 자, 인성을 왜 보죠? 직업을 구하려면 뭐야? 공부를 봐야 되니까. 공부. 자, 인성이 뭐예요? 절, 태. 절은 뭐죠? 절,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키워지고, 그 다음에 생, yok. 이렇게 가죠? yok. 자, 태, 절태요. 2단계요. 저 세상과 인연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막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잉태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이를 막 가진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수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고는 큰 인연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인성이 절대로 병궁에 놓여 있으니 항나 항마. 그리고 병궁은 뭐예요? 역마라고 했죠. 역마.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뭐예요? 유학을 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하기 쉽다. 항나 항마. 항난. 자,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항마. 항마는 저는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집중을 방해해요. 공부만 하면 잡생각이 나요. 이게 저는 항마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이게 특히 재성이 발달되면 재성이 뭐죠? 재극인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사회적 활동,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재성이 발달되면 공부와 담쌓기 쉽다라고 했어요. 친구들하고 돈 쓰러 다니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항난 한마는 공부는 할 수 있다. 박사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좋은 거는 문차한 기운이 있어요. 좋죠? 문차한 기운의 길신을 사주에 지녔으니 오행의 상관적인 수기. 상관은 뭐야? 특출한 기술을 뽐내는 거 아니야. 수기는 빼어난 기운을 내는 거죠. 수기의 발로로
추리력, 발표력, 예지력, 문화, 기회 등의 뛰어난 재주를 갖다. 재주를 드러내는 것에 일가견을 가진 거죠. 그렇죠? 발표, 연구 뭐 다. 자, 양일생에 비형이 붙고 음일생에 장생이 붙는다. 그래서 머리 좋고 지혜 총명하고 재주 출중하며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통해서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런가요? 근데 물론 형충 공막 맞으면 안 되겠죠. 이민일조가 이제 양일생이잖아요. 그쵸? 그럼 병지잖아, 병. 음일생은 뭐예요, 이거는? 이건 다른 경우 같아요. 계묘인가요? 계묘를 보면 이것도 식신이죠. 이것도 임진도 식신이고. 근데 계묘생. 계묘는 식신이지만 무슨 관계다? 생의 관계, 생. 장생이 놓이고, 요거는 이민병, 병이 놓여요. 그래서 같은 식신이라도 자, 이민 일주와 이것도 식신이죠. 또 개, 묘, 이것도 식신이에요. 같은 식신이지만 자, 이거는 병에 놓이고 양간이고 요거는 장생에 놓여요. 생에 놓여요. 그럼 훨씬 이게 더 좋겠죠. 계묘가. 그런 의미에요. 음일생에는 장생이 붙고 양일생에는 병이 붙는다. 그래서 머리 좋고 지혜 총명하고 재주가 출중하고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통해서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육사를 만나도 길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다. 사주가 신왕하여 조화가 잘 되어 있음이 필요 조건인데 만약에 타고난 사주가 신약사주에 식상태화하거나 형충공망일 거라면 매사에 불성심하다. 신약사주는 일단 제끼고요. 식상이 태고하면 뭐죠? 관을 치죠. 또 형충공망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불성, 이루기 힘들다. 자, 지장간의 무토, 평관, 칠살의 영향으로 학업 중단이 일어날 수 있지만 큰일을 만나도 밤의 호랑이로 태연자약하며 부지런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장과 평관무토는 공익에 부합하고자 하며 평관이죠. 편재 병화는 궁리한 것을 결과로 이끌어내는 거죠. 식신 감목은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죠. 자, 평관은 관, 즉 명예를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고 재성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해낸다. 학업이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천재적인 두뇌를 보유한 사람이 많고 다방면에 풍부한 학식을 지녔으므로 박학다식하다. 박력이 있으면서도 다소 의존성이 있고 우유부단한 측면도 있다. 두뇌가 총명하고 기획력,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그러나 인내가 약하고 벼락치기가 강해 오히려 긴 공부, 큰 시험에는 약한 면이 있다. 물이 나무를 생육시키는 물상이라 베푸는 마음이 크다. 아랫사람들에게 잘하여 사람이 많이 따르고 나이 들어서 윗자리에 오르는 운이 강하다. 그러나 가끔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엄청난 처세 능력과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사회적인 성공이라든가 출세도 쉽다. 통솔력이나 지도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것 또한 친화력 덕분인데 아무튼 이민일주는 유식갑자 중에 친화력이 최고다. 자, 최고라기는 건 뭐 있어요? 이민일주는 요리하는 일주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유명한 요리가들 중에 이민일주가 많은가 봐요. 거기에 또 친화력도 최고다. 비교적 좋은 이야기가 많죠, 이민일주는. 자, 이번에는 관을 볼게요. 관은 직장이겠죠? 관은 뭐야? 생이죠. 아까 무토가 있었죠. 그런데 비영궁이에요. 관이니까 직장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비영궁이니까 뭐야?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직주 이동이 많다. 출장이 많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지죠. 자, 이민일주는 냉정한 판단과 순발력이 있는 두뇌의 소유자로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와 같은 직업이 적성에 맞고 기획이나 선전 등 두뇌가 필요한 직업이면 성공한다. 재치가 있고 공사가 분명하니 교수, 교육 사업이 가장 좋고 법정, 외교, 교육, 무역업, 전자 등에서도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유흥업, 운수업, 관광업, 금융기관도 좋다.
이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는 뭐죠? 수죠. 수는 뭐예요? 해외, 물류, 유통, 음식. 그럼 음식 아까 나왔었죠? 그 요리. 이는 뭐죠? 목이죠. 목은 뭐예요?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독창성과 치밀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직업 특성이다. 섬세한 연구 성과를 응용하고 적용한 제조, 생산업종, 전문 연구직이나 교수직, 일반 자연과 공학 분야에 어울린다. 이는 부지런히 사냐로 돌아다니는 범의 기질이 있다. 범 내려온다. 노래가 생각나죠? 범 내려온다. 자, 이민일주의 사주원국에 목이 많을 경우라면 흉포한 성격으로 변할 수 있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성분이다. 사주원국에 인해신사, 뭐예요 이거? 인신사이면 뭐죠? 역마죠. 해외 나들이가 많고 무역업, 외교관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뭐 역마니까 당연히 해외 들락거리겠죠. 무역, 외교관 많이 들락거리겠죠. 이런 쪽으로 인신사이가 많으면 그런 쪽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자, 재성을 볼까요? 재성인데 똑같네요. 자,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을 만들 수 있는데 변공이니까 뭐야? 돌아다니면서 돈 벌겠죠. 또는 돌아다니면서 돈 쓰겠죠. 자, 재성이 생자 변공이므로 장생이므로 재물을 조탁할 수 있는데 변공이므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이민일주는 요식업 쪽이 좋고 폐인 하게 되면 유경사업이나 교육사업도 좋다. 폐인이 뭐죠? 인성을 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인성이 자, 이민일주가 이게 식상이죠. 근데 여기에 목이 인성이 올라면은 금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임극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성이 오게 되면 이게 유경사업도 좋다는 거죠. 교육사업. 자, 인성은 뭐냐면 교육이니까 당연히 이런 쪽으로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빨간펜, 윤선생 영어 교실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다 해당된다. 돌아다니는 거. 자, 이번에는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녀 일반론을 보면 호황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좋아한다. 비현태적 성욕이 왕성해서 나이가 들수록 생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식상이 발달되어 있겠죠. 자, 임수가 있고 그 다음 뭐죠? 식상이죠. 식신. 자, 식신은 뭐냐면 테크닉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수니까 이거는 성적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성적 욕망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테크닉이 화려하겠죠. 식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식신은 테크닉을 의미하면 되니까. 자, 이민일주 사주원국에 금수과다. 금수가 많으면 뭐야? 더 음란해지겠죠. 화가 없거나 화가 하나 있으면 뭐예요? 군급쟁제가 되겠죠. 재물 하나, 즉 재성을 하나 놔두고 다투겠죠.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음란해지거나 재물을 모으기 어려워지겠다. 이거는 뭐죠? 군급쟁제가 되겠죠. 군급쟁제가 되겠죠. 반대로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메말라 버리겠죠. 남성은 아내를 극하고 처첩을 거낼 수 있다. 화가 많으면 뭐야? 화가 많으면 재성이잖아. 화가. 재성이 많으면 뭐야?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 여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여자를 두고 다닐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민일주 배우자감으로는 정해. 자, 이민일주의 배우자 가문은 정의만목, 인해한목이죠. 인해한목. 그럼 정의일주는 좋겠죠. 반대되는 거는 무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이 되겠죠. 무신 또는 병화도 될까요? 병신. 특히 이게 되겠죠. 무신. 이런 쪽이 무신은 안 좋고 정의는 좋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민일주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성과 동성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더라도 결혼으로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 여성에게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남녀 모두 이성이 많이 따르는데 지나치게 똑똑해서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고 보면 50호, 100호에 지나지 않는다. 겸양하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남들의 간섭과 억압을 본능적으로 기피하고 싫어한다.
자, 이건 왜 그래요? 식신이라서 그래요. 식신. 남들의 간섭과가 뭐예요? 관이에요. 근데 관을 치는 것보다 그걸 하죠. 뭐가? 식신이. 근데 지금 식신이잖아, 이민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피하고 싫어한다. 부부 사이,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 갈등, 마찰이 자주 생길 수 있다. 뛰어난 외모와 신장은 아니다. 단 화기운이 받쳐주면 예쁘겠죠. 목화 기운이 좋으면 목생화,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이게 가겠죠. 그래서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능이 발달되겠죠. 재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문학, 예술, 교직 쪽에 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식상이 발달되면 살도 잘 찌니까 실하겠죠.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 남녀 모두 가정이 풍파할 수 있다. 이민일주는 태양을 만나고 간목을 보면 좋은 사주가 되며 무토를 만나며 보면 뛰어난 명이 될 수 있다. 무토는 뭐죠? 관이죠. 그렇죠? 임수가 나란히 있으면 인민병전으로 인기와 명예가 높아지나 강한 수기를 제어야 오래간다. 수가 너무 강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인기와 명예가 높아지나. 자, 재성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처복이에요. 처복. 자, 재성은 남자 입장에서 철을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병궁이죠. 처복이 있겠죠. 생이니까. 그런데 병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겠죠. 처가 돌아다니길 잘하겠죠. 신경 쓰겠죠. 처가 자꾸 돌아다니면. 자, 재성이 생자 병궁이므로 장생이므로 멋들어지고 현명한 부인이긴 하지만 돌아다니는 사주다. 그러다 보니 낭비벽이 있고 사치성이 있을 수 있다. 또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부인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늦게 결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일제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식을 빨리 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장간의 남명은 지장간의 편제. 정제는 뭐죠? 올바른 거죠. 편제는 뭐죠?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편제의 영향으로 기가 센 아내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식신 장모가 부인을 생겨줌으로 처같이 믿김 세다. 이건 뭐죠?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 이민이 있는데 여기서 무, 병, 갑이 있죠. 자, 갑목이 뭐예요? 식신이에요. 식신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목생화로 해주죠. 이건 뭐죠? 편제예요. 이건 처죠. 근데 이 처가 장모님이 처를 뒷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목생화로. 그러니까 굉장히 장모님과 처가 굉장히 단합이 잘 돼서 내 입장에서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민일주 연명은 청명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결혼 후에는 식객관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남편과 소원하게 되고 이별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자, 이거보다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있으면 자, 식신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게 되면 식신이 뭐예요? 식극관, 관을 극을 해버려요. 관을. 그러니까 자식을 놓으면 남편을 멀뚱멀뚱 대문대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이별할 수 있다. 그래서 득자부별 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명 이민일주는 처덕이 두터운 편으로 일찍 독립하에 성공하고 분주한 성부인다. 장모가 와서 딸은 돕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미의 식신, 생제, 재상살이다. 이민일주는 압록을 사주에 지녔다. 압록. 자, 임수 입장에서 비견이 뭐죠? 해수죠. 해수와 비견과 합을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임목이죠. 우리가 비견과 합을 하는 것을 압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목이 뭐예요? 압록이 되겠죠. 인민일주는 압록을 사주에 지녔다. 정록을 합하는 글자인 압록이 있는 사주라는 말이다. 그래서 재물에 궁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귀인의 조력이 있다. 재물에 궁함이 없고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안락해 사준다. 압록. 암암리에 도와주는 거죠. 암암리에 녹이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이 압록, 암암리에 재물을 도와줘. 재물이 떨어질 만하면 밖에다가 재물 갖다 놓고 가고 그러겠죠. 장모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일간 이 정록을 합치는 걸
우리가 이것을 압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내 뭐죠? 이거는 이민일주는 압록일주다. 한번 볼까요? 각주를 40번. 자, 압록은 정록을 합하는 글자를 말함인데 압록은 제물에 궁함이 없고 궁합이 아니죠. 궁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안락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갑신. 자, 갑목의 비교는 뭐죠? 갑목의 비교는 인목이죠. 근데 인해하목 횟수가 아닌가요? 병신이군요. 갑목이 아니라 병신인데, 자, 병의 뭐죠? 병의 비교는 사죠. 그래서 사신합수죠. 그 다음에 정미. 정의 비교는 뭐죠? 오죠. 그렇죠? 오. 그래서 오미합파. 그 다음에 무신. 무의 비교는 뭐죠? 화토등법에서 사가 되겠죠. 사신합수. 기미. 기는 오화가 되겠죠. 오미합파. 그 다음에 이민. 했고 개축해볼까요? 개축. 자, 개의 비교는 뭐죠? 자처. 그래서 자축합통. 합을 하죠. 이게 이제 일간의 뭐죠? 비견과 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록을 한다. 그래서 압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재물에 궁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압록은 뭐다? 천우신조. 천우신조니까 뭐야? 도와준다는 거예요. 후원성이 있다는 거. 누가 도와준다. 일지에 식신이라든가 장생을 놓은 경우 후원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자는 현명한 부인을 맞이하니 처덕이 두텁고 애정이 좋은 반면에 외도가 있고 부모의 유업도 양만상을 가졌다. 처덕을 번다. 그래서 처가 재물의 근원을 만들어준다. 또 이민일주들이 체구가 크고 인물들이 괜찮다. 언변과 솜씨가 좋고 다방면에 재능이 있다. 자, 이번에는 자, 남편복을 보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편복을 보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관이 뭐예요? 똑같네요. 생, 병 똑같겠죠. 잘난 남편 줄 수 있는데 남편이 돌아다녔어요. 돈을 벌러 돌아다니던 딴짓하러 돌아다니겠죠. 자, 관이 생자 변공이므로 남편이 장생이므로 멋진 남편을 만날 수 있으나 비행공에 놓였으므로 남편이 돌아다니는 직주 이동하기가 쉽다. 인연도 원처 인연이다. 뭐다? 돌아다니다 만난다죠. 멀리 여행하다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직주 이동. 자, 남자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요? 직주 이동이 쉽다는 거죠. 이동이 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 곳에 뿌리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남자가 돌아다니다 보면 딴짓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연도 멀리 가서 먼 곳에 가서 인연을 지키기가 쉽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자는 총명하고 생활력 강하다. 공부 잘하고 추리력 발표하고 뛰어나다. 소녀시대 문학에 심취한다. 식신이죠. 자, 똑똑하게 남편 기질을 꺾는 뭐예요? 식극관 그 말이죠. 재물에 궁합이 없고 식생제 평생 안락한 성분을 가진 사주다. 재능과 생활력으로 본인 가장으로 쌓이고 싶다. 자, 여자 이민일주는 동분서주에 바쁜 생활을 해야 하긴 하다. 왜? 비영궁이니까. 비영궁은 뭐다? 역마니까. 역마니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동분서주에서 바쁜 생활을 해야 된다. 관이 공망이므로 남편 덕이 없어도 귀자를 두고 자식 복은 기대할 만하다. 나중에 관이 뭐였죠? 공망이 진사였죠. 근데 이미 임수 입장에서 진이 뭐죠? 관이 공망인 거죠. 그래서 남편 복이 그다지 없다. 여명 임일주는 남자로 인해서 우는 일이 있는 사주고 인신사에 역마가 끼어 있어서 외국 생활을 경험하는 사주다. 인신사회가 있기 때문에 역마성이 강하다는 거죠. 또 한 곳에 머무르기를 싫어하니 여행을 다니거나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여명 임명일주는 나이 차이가 많은 노랑 아니면 유랑과 인연이 있고 이거는 노랑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왜냐면 자 이민일주에서 도화가 뭐였죠? 도화 또는 연살 후년 반급했잖아요. 그래서 이민이었죠. 그래서 인묘술이었잖아요. 인호술이었죠. 첫 글자 대한 글자니까 묘죠. 묘는 뭐다? 수생목이죠. 그러니까 식신이에요. 식신 더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과 인연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랑은 뭐다? 인성이죠. 인성일 경우에 그러니까 노랑 아니면 유령과 인연이 있다는데 일단 유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랑은 제껴놓고 탕화가 있어 때로로 자신을 비관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해 주변에 근심을 사기도 하는데 사주원국에 화달 경우는 음란하거나 욕심 많고 남편을 극하는 성격이 있다. 화가 많은 뭐죠? 화가 많으면 재성이 많은 거죠. 이민일주 사주원국에 화토다 할 경우는 남성은 욕망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죠. 재관. 일신이 글칠 수 있고 여성은 동성보다 이성과 많은 인연을 맺는다. 결혼 후에는 자식에게 집중하다가 남편과 소원하게 된다. 아까 뭐랬어요? 득자부별이라고 했죠. 득자부별. 일지에 자식을 까고 앉았으니까 자식이 생기고 나서 식극관으로 관을 극해서 득자부별하게 된다. 자,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들어왔으니까 누구와 인연이 많다? 자식과 인연이 많다. 그래서 자식과 인연이 강하고 자식복이 있다. 토가 많은 뭐죠? 관성이죠. 토국수니까 많은 이성과 인연을 가질 수 있다. 사주 여자니까요. 사주의 복이 지나치게 많으면 식상이 발달하겠죠. 식상. 그럼 끼를 잘 부리겠죠. 식상이 발달되면 뭐예요? 식극관으로 남편을 극을 해버리겠죠.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커져서 남편과 이별 수가 있다. 이민일주는 특히 금과 수의 기운이 많으면 여자를 탐하다가 재혼을 약해진다. 자, 목이 많으면 말이 많고, 이거는 이제 남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이, 한번 해볼까, 이거 왜 그런지. 이민일주에 금과 많다. 금이 뭐죠? 인성이죠. 수가 많다. 그럼 뭐죠? 이게 왕해지겠죠. 왕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신강하게 돼. 신강하게 지게 되면 여자를 탐하다가 재혼을 약해진다. 목이 많으면 말이 많고 식상이죠. 목은 뭐다? 식상. 그러니까 말이 많고 성격이 불같은 경우가 많다. 집중력이 약해져서 일을 마무리 못하고 낭패하기 쉽다. 화가 적절하면 재운이 좋고 무역이나 사업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화가 뭐죠? 재성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식신하고 평관을 보겠습니다. 자, 식신상관은 뭐다? 자식이에요. 자식. 누구한테? 여자한테. 자, 관은 뭐다? 자식이에요. 뭐한테? 남자한테. 그래서 이민일주 여자와 이민일주 여자의 자식복이 어떤지 보는 거죠. 자, 이민일주 여자의 자식은 녹이에요. 녹왕. 엄청 좋죠. 녹왕이니까 기운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자식복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병궁이니까 뭐예요? 역마죠. 그러니까 멀리 보내서 공부시켜라. 자식과 떨어져 지내라. 그 말. 그래서 조년 이양. 원처 학문을 할 인연이다. 조년 이양 뭐죠? 이를 조자, 해년자, 이별할 이자, 고향 약자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 그 말이죠. 원처 학문은 뭐죠? 먼 곳에 가서 멀원자, 고처자 학문한다 그랬죠. 먼 데 가서 공부한다. 그래서 이게 병궁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역마가.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강 노광으로 들어왔으니 식상이 노광으로 들어왔으니 관을 쳐버리겠죠. 그러면 남편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있고 또 남편이 그 자식이 노광으로 들었으니까 굉장히 똘똘한 자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다? 남편은 뒷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관 경관으로 득자부별한다. 이민일주 남자는 장모덕도 있다. 왜냐하면 장모가 뭐예요? 식신이니까. 다만 식신 노광이므로 처갓집에서 장모 갑과 처병화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려 하고 남편을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처갓집이 너무 입김이 세죠. 자, 이민일주는 사생의 역마를 놓았으니 이동이 많고 식신이므로 자식이
남편 자리에 들어와 있으므로 득자 부별하는 사주다. 따라서 득자 부별 안 써도 되겠죠? 자, 자식을 놓고 남편과 이별한다 그 말이죠. 자식을 멀리 보내서 공부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방향은 인신사의 역마인데 인목보다 유럽과 중국, 신금은 북미, 사화는 뉴질랜드 호주, 해수는 동남아시아, 일본과 관련 있으므로 인민일주는 유럽과 중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관이 생자 변공이므로 남명에게 있어서 자식이 현달할 수 있으나 생이니까 근데 변공 즉 역마로 들어와 있으니 자식을 일찍 떨어져 보내는 조년 이양의 경향이 있다. 남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노강으로 들어왔으니 직주 이동이 심해진다. 자,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이 노강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관을 치죠. 관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자꾸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주 이동이 심해진다. 직장을 자주 이동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자, 어머니를 볼게요.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뭐죠? 인성이고 아버지는 재성이죠. 자, 어머니는 뭐예요? 절태예요. 인연이 안 좋죠. 아버지는 생, 그나마 좀 낫죠. 아버지는. 그래서 인성이 절대로 변곡이 놓여 있으니 어머니의 자유로움 느낄 수 없고 인연이 약하고 모선망하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다. 그 말이고 재성이 생자 변공이므로 그래도 어머니보다 낫죠. 장생이므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지만 병이잖아요.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건강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은 뭐죠? 수고. 이는 뭐죠? 목이죠. 수는 뭐죠? 신장, 방광, 생식기. 뭐 여성 관련된 것도 되고요. 임목은 뭐죠? 간, 담. 그쵸? 화는 심장, 그다음에 소장. 금은 뭐죠? 폐, 대장. 목, 화, 토. 토는 뭐죠? 비장, 소화계통, 위장, 소화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것만 갖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식신이 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수한다. 식신은 건강을 의미하잖아. 식신이 뭐야? 노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할 운명이다. 다만 일지식신이 병에 놓여 있는 경우는 소화기관이 아프시다. 식신이 뭐예요?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이 아프니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잘 체한다 이 얘기죠. 이민일주는 천주기인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평생 의식이 풍부해 식목과 복록이 잘 따르는 사주다. 사람이 많이 따르고 인정이 많아서 타인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냉정히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일생을 통해서 종종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이 약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유보다는 일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유념해라. 지금 안 되는데. 자, 이민일주는 관기확관을 지녔으니까 좋겠죠? 관계학관을. 자, 12운성의 장생이 되는 지지이기 때문에 지혜가 밝고 영감도 밝으며 배움도 즐기고 학문과 학식이 뛰어나서 교육자로 성공하거나 왜 이게 건강이 나오죠 이게? 건강이 나오면 안 되는데 건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기타에 나와야죠 이거는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폐가 약하고 심장, 방광, 간장, 중풍,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자궁질환, 교통사고, 신경통, 중풍 뭐 이런 것도 있고 희귀하게 혈증, 빈혈, 편두통, 두통, 뭐 현기증, 콩팥, 방광 뭐다 수죠 지금 신경통, 소화기계통 이건 이제 일종의 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토고 구토, 변비, 설사 아까 이 식신이 저기 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주원국에 신과 유가 있고 토금이 많을 경우라면 간과 다음에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토금이 많은 뭐예요? 목을 그거하겠죠. 그렇죠? 그럼 목은 뭐예요? 간과 담이죠. 신경통, 소화기관이 예민하니 구토, 설사, 변비 등으로 고생한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이걸로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 되죠. 병원.
화토가 많아지면 뭐가 약해져? 수가 약해지죠. 그럼 신장과 방광. 이민일주가 겨울철에 태어나면 그 금수가 많으면 뭐가 약해지죠? 화가 약해지죠. 그 뭐요? 심장 소자. 지지, 해, 자, 축, 신유, 진 뭐 이거는 수에 관계된 거죠. 금이 있고 화토가 있는 경우라면 화토도 있고 다 있으면 건강하죠. 몸에 화상의 흉터가 있다면 길조로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격이니 재앙이 침범하기 어렵겠지만 간혹 비행국으로 호랑이가 물에 빠진 격이 돼서 신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천주기인이 뭐죠? 천주기인. 하늘의 주방이로서 천주. 하늘의 주방.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먹고 사는 거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그 이민일주는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했어요. 식신이. 그렇죠.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주기인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내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계학과 땅에 있으니 관계학과를 두고 있으니까 좋겠죠. 학문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학문과 학식이 뛰어나고 교육자로도 성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면 승급과 승진이 빨라서 입신 출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민일주 사주원국지지에 사와 신이 있는 경우는 이민이 있는데 사와 신이 있으면 뭐요? 인사신? 사명이죠. 사명. 인사신이 있을 경우는 각종 관제수로 인한 형벌이 가해지거나 기이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주변으로부터 쉽게 배신을 당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남이니 두려워하고 경계할 부분이다. 자, 인사신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별자리에서 호랑이는 먼저 천권성이라고 했죠. 천권성. 자, 여기 보시면 호랑이는 천권성이에요. 권력을 잡을 수 있죠. 권력. 세력, 관직, 권세, 명예, 권력, 의지, 리더. 대담의 규정치이고. 그래서 자귀. 쥐는 천귀성. 추객. 소띠는 천액생. 인권. 호랑이는 천권성. 묘파. 토끼는 천파성. 그 다음에 진간. 용은 천간성. 사문, 이 뱀은 천문성, 오복, 말띠는 천복성, 미역, 양띠는 천역성, 역마죠, 역마. 신고, 원숭이는 외로운 거, 유인, 닭은 칼날, 수레, 개띠는 예술, 해수, 이 돼지는 천복성, 레오에 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호랑이는 뭐다? 천권성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민일주를 보고, 자, 이민일주를 보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도화, 망신살, 역마살, 고신살, 과숙살, 공망 다 만들어놨죠. 먼저 도화살 묘가 오면 뭐냐? 이 묘는 뭐죠? 식상이죠. 식상이므로 뭐다?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애, 유랑과 젊은 아이와 일탈에 인연이 있으므로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인사신이면 뭐라고 했어요? 인사신 사명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뭐냐면 망신살, 역마살, 신, 또 고신살,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되냐? 공망도 있고요. 이런 게 오면 사가 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인사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신충도 되고 인사신 사명도 되기 때문에 또는 탕화살도 돼요. 탕화살은 뭐냐면 인일주가 인사신이 왔을 때 이게 탕화살이죠. 탕화살은 뜨거운 물에 뜨거운 기름이 된다는 건데 지금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발동되면 성질이 급해지고 욱하거나 신경질적이며 기존에 해오던 일을 뒤집을 수 있으므로 잘 참아라. 탕화살이요. 한번 볼까요? 자, 인사신월에
인일의 인사신 탕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인사신 사명이 오면은 이런 경우는 인사신 뭐죠? 형이에요, 형. 형은 뭐예요? 경찰 또는 뭐다? 검찰. 센 직업, 센 직업. 그래서 이미 인사신령이 왔을 때 센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이럴 때 뭐다? 승진할 수 있다. 아니면 센 직업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사신이 들어오면 뭐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센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있을 때 인사신은 어떻게 돼요? 이런 나쁜 수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센 직업인 경우는 오히려 잘 나갈 수 있고 센 직업군으로 수험생을 하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센 직업으로 업상을 놓는 경우가 아니면 이럴 때는 건강에 유의하고 안 좋은 사명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진사가 뭐죠? 이민일주에서는 관이 공망이에요. 남편 덕이 없다 그 말이죠. 이민교멸주는 관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못된 남편을 만나기 쉬운 인연이다. 남편 때문에 울고 그런다. 고신살 사화가 오면 인사의 형이고 망신을 깔고 있으므로 이혼의 전조 현상이 온다. 고신살은 뭐죠? 고신살은 사예요. 사는 뭐죠? 고신은 뭐죠? 호래비 사죠. 호래비. 그러니까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화가 고신사로 오면은 내가 또 망신살도 사잖아요. 망신도 사화고 고신살도 사화예요. 그러면 내가 사가 들어오는 해는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혼을 당해서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의 전조현상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숙살 축이 오면 자 축이 오면은 자 인, 무, 병, 갑 축계, 신기 뭐예요? 무게합화, 병신합수, 갑기합도 전부 지장간이 전부 합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축이 자 여자 이민 일주에 축이 뭐죠? 과숙살이죠. 혼자 되는 살. 그런데 축이 올 때 이 지장간에 이게 이 전부 합을 하죠. 그러면 뭐다? 다른 남자와 바람 나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혼당하고 혼자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이 합의되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남녀 간의 상일지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탈의 기운이 있고 그런 경우 일탈의 기운이 있고 부정포태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럴 때는 각별히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의리일주 같은 경우는 묘, 사, 신, 사축 이런 게 왔을 때 특별히 조심해라. 그래서 그런 운이 올 때 발동될 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소리가 평상시 같지 않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